이건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또 그렇다고 뭐 어디 우울에 있거나 뭐 커플들이 욕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롭지만 긍정적으로 크리스마스 보내보자. 애니메이션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본 거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돌면서. 이거는 그 전 연도에 크리스마스 때도 제가 안타깝지만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풍선의 쪼가리들을 모아서 만든 거예요. 제가 마치 크리스마스 때 쪼가리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쪼가리들을 잘 재활용해서 쓰자.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예쁘게 잘했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한기훈 대표님도 사실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루트로 계속 네, 뭔가 그쵸. 하시는데 전 나성진 소장님하고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유튜브 채널 섭디비전 그리고 조경 설계사무소 섭디비전 운영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정보란에 관련 링크들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파라메트릭이나 이런 미디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그런 쪽으로도 수업도 많이 하는 거고 뭐 조경에서 파라메트릭을 어떻게 제가 쓰려고 하는지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 위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제주도에 진행하고 있는 건데 카페예요. 카페인데 뭔가 조형물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이제 제주도 오름이 있는 사이트여서 조경에서 이 자연의 모티브를 가져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이 중첩된 인터랙티브 월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가 진행이 돼가지고 처음에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바람이 돌리는 거랑 사람이 돌리는 거랑 이거를 앞뒤를 중첩시켜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보시면 알고리즘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그 아이디어와 이거를 어떻게 매치시키느냐의 그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연적 모티브와 파라메트릭한 개념과 디자인 의도가 되게 잘 매치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신입 직원이 처음 와서 한 첫 디자인 작품이에요.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알고리즘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주얼 스크립팅이라는 거는 그 언어를 컴포넌트로 이제 단위화시킨 거잖아요. 네. 로프트를 하겠다. 이건 뭐 데이터를 컬링을 하겠다. 이런 하나의 함수 단위를 이제 단위화시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계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파라미트릭. 그래서 이거 뭐 닌텐도 스위치의 그 게임인데 이거거든요. 차근차근 게임 코딩. 코딩을 하는 것 자체도 게임의 과정이고 언어의 과정이잖아요. 닌텐도가 그런 걸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지금 워크숍도 해요. 저희 사무실 빌딩의 가운데 중정이 있어서 한 7월 달에는 저 포함해서 중정에 뭔가를 만들어 보는 이 타겟으로. 바로 저기 네네네네. 저기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들어가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픽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데스티네이션이 있어야 저희가 효과적으로 할 것 같아요. 맞아. 이거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네요, 보니까. 네, 저는 뭐 1 스크립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다 바쁘셔가지고 직원들이. 저는 사실 개인으로 독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직원들은 올해 처음 채용하기 시작했고 작년 가을부터 학생 인턴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랑 같이 한 것부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독립하고 만들었던 명함인데 제 포트폴리오 보시고 좀 제가 약간 회색 인간인가 봐요. 다 회색이에요. 티셔츠도 회색이고. 푸퍼피쉬라고 그 그래스퍼 애드온인데 네. 트윈 서피스 만들어주는 건데 뭔가 이런 파라메트릭한 느낌의 명함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실제로 저렇게 만들지 않겠지만 한번 이렇게 해서 그냥 인스타용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건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만드신 거죠? 예, 크리스마스 때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또 그렇다고 뭐 어디 우울에 있거나 뭐 커플들이 욕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롭지만 긍정적으로 크리스마스 보내보자. 나가서 술 처먹지 말고. 그래서 피보나치 수요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본 거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돌면서. 솔크를 생산적으로 보내자. 여러분도 어차피 애인이 없으면은 집에서 알고리즘을 롤하지 마시고 혼술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비참해지니까. 이거는 그 전 연도에 크리스마스 때도 제가 안타깝지만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어느 뭐 유튜브를 보고 이제 시 언어랑 그래스퍼 연동해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본 건데 그 크리스마스 때 막 풍선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 풍선의 쪼가리들을 모아서 만든 거예요. 제가 마치 크리스마스 때 쪼가리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쪼가리들을 잘 재활용해서 쓰자.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예쁘게 잘했네. 그런 전 지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거는 저희 학생 인턴들이 처음 와가지고 영주에 이제 회전 교차로에 뭔가 조형물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영주하면 선비의 고장이니까 흰색 도포자락과 검은색 갓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흰색 도포자락으로 만들고 하나는 검은색 갓으로 만든 건데 그 도포자락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놀랍게도 이 친구가 그래스퍼 처음 배웠어요. 배운 지 1주. 저의 도움을 좀 받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그래스퍼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디자인으로 녹아내는가가 중요하다. 사실 이거는 섹션을 함수를 몇 개 섞어서 돌린 다음에 그 노멀 벡터를 가지고
수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밑에는 런치박스 써가지고 만든 거고.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처음 한 거 치고. 이건 다음에 갓입니다. 갓. 네. 갓을 가지고 또 조형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친구가 다른 또 학생 인턴이 스케일 원리로 다 바꾸고 있길래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서 이거 사실 알고리즘을 하면 간단한 거지. 밑에 두 섹션을 디바이드 나온 다음에 포인트 간의 거리를 가지고 높이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테나리 커브로 만든 건데. 네. 그래서 괜찮아요. 이 버드나무 맞죠? 버드나무를 가지고 한국적인 느낌. 크리스마스 때. 버드나무는 벤 건가요 방금? 시야를 가린다고 차량의 시야를 확보해야 된다고 없애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이건 저희가 어떤 그 목재 특화 거리에 네. 이제 루버를 만드는데 그냥 판판한 루버는 만들기 싫고 커브를 너무 많이 주니까 약간 중국이나 일본풍이 나는 것 같아서 되게 미니멀한 컬버처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섹션 이거 컨트롤을 짜는 거고 이건 제가 놀이터에서 한번 이제 서클 겹치는 거랑 뒤에 이런 레인보우 루버랑 간단하게 아주 라이트하게 써본 거예요. 조경에서는 건축처럼 뭔가 의다닥하게 쓸 일보다 되게 라이트하게 쓸 일도 많거든요. 퍼블리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엘레프런트였나? 그 속성 같이 베이크한 엘레프런트요. 애드온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던 거고 이건 이제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조경 설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모든 디자인을 다 이슬람ik 패턴으로 해야 돼가지고 그 이슬람ik 패턴을 가지고 이제 쉐이드 스트럭처를 만들어 본 거고 그래서 그 사막의 느낌을 가지고 해서 건축이랑 이렇게 맞서할 수 있는 건축에 이게 히림에서 아마 한 걸 텐데 실체 설계를 그래서 건축에 저런 되게 강한 지오메트리랑 조경의 포장 패턴이랑 시설물들이 다 이슬람ik 패턴에서 하나를 유기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한번 해본 거고 그래서 이런 느낌 빌트가 된 거예요? 건축만 빌트가 되고 조경은 이런 건 다 날라갔어요. 예. 패턴은 아마 살았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제 웨스트에이지라는 예전에 로테르담 베이스의 조경회사에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뉴욕의 거버하우스 아일랜드 실제로 빌트된 프로젝트 이게 플랜트 엣지예요. 플랜트 엣지. 거기는 이제 플랜트 엣지를 그냥 안 만드는 회사여가지고 이게 이제 바닷가에서 굴을 모티브로 해서 그걸 이제 이미지 패턴으로 한번 추상화를 거치고 시미스 패턴을 만들어서 이제 패널링 툴을 굽는 거예요. 이 회사가 원래 얼반 디자인과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들, 건축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약간 하이브리드 집합체여가지고 이런 되게 산업 디자인을 쓰는 시니스 패턴을 만드는 거를 건축적으로 그리고 조경의 시점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걸 되게 능한 회사고 그러면서 저도 약간 파라미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고 이건 제가 얘기했던 그 제임스 코너 필드 오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클리브랜드에 실제로 빌트한 건데 조형을 할 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스포를 많이 쓰는데 자아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기수학의 단계에서 이걸 저 아날로그 섹션을 다 그리고 있는 거죠. 한 50개, 70개. 그거 다 나눠가지고 이거. 그럼 이제 사장님 지나가다가 한 번 바꾸면은 저걸 다 바꿔야 저것 때문에 맨날 밤을 새는 게 너무 열이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굴렸어요, 짱구를. 커브를 하나 그리면은 거기서 자동으로 섹션이 만들어지게 어차피 앉는 부분만 평평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기능적인 거랑 조형적인 걸 분리를 해서 이제 나름 그때 생존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고 오토 섹션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그 인풋 데이터로는 섹션 커브 그 프로필 라인 커브가 있는 거고 또 각각의 그래프 매퍼로 쓰신 거죠? 저기 높낮이나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그래프 매퍼 같은 걸로 이제 형태를 조형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네. 사실 이거를 섹션을 일일이 만드는 것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뭐 위에 형태는 매뉴얼로 해도 되고 그 그래프 매퍼로 써도 되고. 네네. 그건 디자인 의도의 문제고 이 섹션 자동화를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것뿐이에요. 그냥 자동화를 빨리 퇴근하려고.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내면 또 안 되니까 이제 한 오후에는 일을 하는 척 이제 액션을 취하다가 퇴근하기 한 10분 전에 스크립트 넣어가지고 부어버리는 거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그리고 또 지나가다 이제 바꾸면은 너무 빨리 바꾸면 또 안 되니까 한 3시간 또 이제 하는 척 하다가 또 퇴근하기 전에 한번 해주고. 오라벨을 스스로 이제 보장을 하는 조절하는. 거죠. 다른 프로젝트에도 계속 유니버스를 쓰는 거예요. 진짜 유니버셜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스포의 매력이니까. 이제 한강변에 워터프런트를 만드는데 물결 무늬의 플라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베리에이션을 준 거고 사실 이게 커브가 높이를 주면 램프가 되는 거잖아요. 램프를 서피스를 확장하면 이제 자아디드가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램프를 누가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야겠네? 해서 이제 건물 3개층을 관통하는 램프를 만들고 라이노 생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손 되게 많이 가요. 섭디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섭디로 노가다 하지 않느냐 이거 뭐 로프트나 수입으로 안 돼요. 사실. 맞아. 약간 이게 랜드스케이프의 매력인데 식물이랑 어우러졌을 때 진짜 이게 임팩트가 나거든요. 건축은 또 그 자체로 완성이지만 사실 조경은 이걸 만들어 놓고 식물이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또 이런 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 특히 식물을 이해할 때 식물을 건축처럼 지오메트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생명체이자 볼륨이에요. 볼륨. 생명체예요, 생명체.
여러분이 딱 칼로 자르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볼륨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거 되게 이제 트윈 서피스 형태인데 되게 식물이랑 잘 어울리지게. 그 조경에서 파라미터리 간단하게만 써도 사실 뭐가 좀 나와요. 식물이 또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실제로 참여해서 홍콩 침사추이 워터프론트에 빌트된 프로젝트고요. 이 모듈을 진짜 엄청 개고생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저기 실제 시공은 콘크리트인가요, 저기? 네, 저거 이제 프리캐스트로. 그래서 이제 유광으로 이제 예, 도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심리스로 되게 이제 패널링 돈이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워터프론트 엣지인데 이걸 조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요구를 해가지고. 예쁜데요? 저는 요새 약간 개인적으로 건축 파라미터릭이 조금 이제 포화가 돼가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근데 조경은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건축에서 했던 걸 또 퍼블릭 스페이스 재해석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여지가 많고. 이건 이제 뭐 제가 이제 조경을 하다가 관심이 생겨서 건축을 공부하게 된 거고요. 쉘 구조에 대해서. 구조 스터디를 하신 거네요. 독학을 하게 된 거죠. 누가 가르치는 거 아니고. 예. 구조 수업을 들은 것도 아니고. 이제 파라미터릭 하다 보면 이제 함수를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더 복잡한 것도 함수는 못하지만 이런 수학적 지오메트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이거를 조경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제 클레이 서피스로 플라자를 만들어서 물이 돌면서 차고 빠지는 거에 따라서 드라이한 광장에서 이제 연모돼서 이제 이렇게 플라자, 워터 플라자가 되도록 조경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죠. 저희 1차적인 목표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게. 이런 데서 약간 저는 지금 재미를 찾고 있는 것 같고 파라미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이제 그 하다가 이제 프레이워터 멤브레인 국각하다가 너무 조경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걸 한번 뭐 더 공부를 해보다가 제가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탁구 정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핑퐁 가든이라고. 탁구에서 쓰이는 기하학적인 걸 다 풀었거든요. 왜 탁구공 모양의 어떤 벤치나 이런 플란트 공간을 만들고 탁구공 이렇게 포물선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포물선 지오메트리를 활용을 하고 탁구가 네트가 쓰여 있는데 야외에서 공이 밖으로 안 튀게 하는 네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네트 구조물을 이제 캥거루를 써가지고 멤브레인을 만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제 라이트한 파사드라고 그러니까 건축적 파사드가 아니라 공간의 파사드라고 이제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한 거죠. 조형적인 이런 포물선의 구조이기도 하면서 기능적인 막 구조물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늘막도 되고 이제 기능적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한번 예쁘네요. 해본 거고요. 이거는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 뭐 이런 식으로 요새 건축가 친구분들도 많이 오셔서 보시는데요. 이제 GIS 데이터 가지고 이제 사실 어려움은 전혀 알고리즘이 아니거든요. 그 데이터 처리만 이제 기본적으로 할 줄 아시면 사이트 빌딩하는 것들, 이런 얼반 스케일에 쓰는 것들 이건 이제 GSD에 다 학생이 한 건데 토포그래피 분석해가지고 이제 뭐 수계, 뭐 집수하는 포인트들 해서 이제 자연적인 얼바니즘 스트럭처를 어떻게 파라미틱하게 구축하는 거에 대한 되게 좋은 사례로 봐가지고 강의 자료 때 항상 많이 쓰는 자료고요. 그래서 이런 얼반 스트럭처에서 실제 메신까지 해서 수체계와 어떤 선 쉐이딩과 이런 것들을 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생태적으로 수능하게 하는 사이트 기울기라든지 그런 것까지. 그리고 이제 뭐 일조량이나 이런 것까지 다 그렇죠. 해가지고 요건 제가 이제 개인적인 프로젝트에서 뭐 기업이 연수원을 만드는 거였는데 되게 산지여가지고 기본적 경사도 분석을 한 거예요. 이건 제가 매뉴얼로 그리드 짜가지고 따로 경사도 분석을 해서 경사도 레인지별로 이제 컬링을 해가지고 한 거고 이게 레이디버그. 이건 레이디버그죠. 이제 선을 대표적으로 건축에서 되게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GIS 원래 데이터들이고 그래서 저거 바탕으로 이제 경사도의 어떤 이런 커데필 같은 거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제 한 거고요. 회사에서 파라미터리 포장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제가. 왜냐면 조경에서 사실 포장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그렇죠. 뭔가 파라미터릭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이제 해본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건 벽돌 포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패널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은 숫자 구성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장 기본적인 패턴들이 이제 바뀔 수 있도록 그리드 패널링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밀도까지 랜덤 지터나 이런 거 써가지고 컨트롤 하면은 랜덤하게 보이지만 사실 밀도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건 이제 트루스 타일을 이제 아크로 한 건데 정원박람회에서 파라메트리랑 빌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본 건데 정원박람회 예산이 별로 없어요. 완전 비정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서 하나의 모듈을 배치를 다이나믹하게 해서 랜덤하게 보이게 하는 게 사실 이 트루스 타일의 어떤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패턴을 만들고 그냥 익스트루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제 한번 접었어요, 철판을. 그래서 어떤 포장과 녹지와 이거를 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만들고 여기 주제가
그 피크닉이었거든요. 피크닉. 예. 이거 전혀 피크닉이랑 어울리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인디비주얼 피크닉이라고 말을 붙여서 여기는 개인을 위한 피크닉이다. 여의도의 고가의 아파트들이 내 초라한 내 인생을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나요? 저 맞습니다. 덜어낼 수 없는 일상의 짐들을 피크닉이라는 누군가의 환상이 더 무겁게 만들진 않나요? 누구의 소풍도 아닌데 뭔가 크게 나아지길 바라고 나온 것도 아닌데 왜 그저 평범하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까요?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아서 바람 좀 쐬러 나온 것뿐인데 새로운 한 주가 내 목을 다시 조여오기 이거 이런 식으로 예? 왜 그대들의 행복이 나의 인생을 더 불안하게 만들까요? 이런 느낌을 한번 제가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저의 어떤 외로움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저지로 놨는데 시공을 이제 이걸 파라메트릭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토퍼 이거 코딩 작업이 좀 들어간 작품 같은 경우에 너무 보기 좋고 다 좋은데 꼭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트러블이 시공은 정말 피할 지옥이죠. 수가 없어요. 지옥이죠. 저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걸 이제 막 시를 대고 아크를 대고 이거를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조감도에서 봤을 때 느낌이랑 아이 레벨에서 봤을 때 느낌이 달라가지고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이거 다 바꿨어요. 배치를. 거기 아저씨들한테 진짜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포장 패턴도 또 다 다르거든요. 색깔이. 그래서 나무로 가볍게 돼가지고 우와 대박이다. 아저씨들이 거의 온갖 스트레스를 제가 육바지하면서 옆에 다 끝나가지고 그냥 식물에 물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돌깎기 연기 날리고 계속 아저씨들 계속 돈 더 달라고 난리치고 돈 없는데 어쨌건 고생고생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순간들이 나오더라고요. 예쁘다. 그래스퍼가 장난치던 게 만들어져가지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설계는 파라메트릭인데 시공은 노가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게 시공도 파라메트릭으로 해야 되는데 자아디는 어떻게 하는 몰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 주고 이제 완성이 됐을 때 가을에 사진 들고 우와 예뻐요. 저 되게 예쁘다. 재밌었어요. 식물을 그래서 일부러 되게 미니멀하게 한 종류만 심어가지고 이 철판이랑 되게 조화가 잘 되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무슨 정원이냐, 왜 꽃 안 피냐. 이거는 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간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저는 그냥 조형물처럼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거. 예. 이게 이제 그 트루스 타일을 가지고 이제 변형을 이제 하는 거는 작가의 영역이니까. 예. 이거 제가 이제 한번 카페 인테리어를 한번 디자인 해본 거예요. 예. 다른 분이 시공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이것도 아마 시공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되게. 그리고 이거를 이 아크를 살리려면 이거는 무조건 다 프리캐스트로 짜와야 돼요. 그렇죠. 네, 현장에서 짜려면 절대 예. 이게 안 나오고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고. 프리캐스트로 만든 거를 갖다가 나열을 잘 해가지고 갖고 와야 진짜 공장에서 진짜 정확하게 모듈화 해가지고 와서 근데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시공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잘했다 근데. 어트랙터는 그래스퍼 공부하시다 보면 한 레벨 2 정도에 나올 거예요. 이름 뭐예요? 이름 그냥 기초 묘. 그러니까 제일 쉽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쯤에서 이제 그 데이터 트리. 네네. 요거 보통 거기서 대부분 포기하시는데 그거 넘어가셔야 진정한 파라메트릭이 돼요. 이게 간단한 건데 사실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그 변수를 줘서 그 케이오 유니버시티라고 이제 일본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루프탑인데 미시엘 드샤빈이라는 프랑스 조경가가 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패널링을 해서 되게 심플한 겁니다. 되게 심플해. 하지만 좀 새롭게. 예쁘다. 예쁘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따인 것 같아요. 조경 파라메트릭이. 엄청 바쁘시겠는데요 진짜. 앞으로 더 바빠져야 되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나무 심는 데 쪽으로 패턴이 줄면서 높이가 낮아져가지고 배수가 이리로 모이게끔. 지금 땅이 낮은 거죠? 네네네. 자연스럽게 관수랑 배수가 한꺼번에. 그쵸. 이런 거는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랜덤 치터 써가지고 요새 MVRDB가 뭐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이미지 샘플링 이것도 이제 파라미터 많이 쓰시는데. 조경에서 공모전 때 막 이런 느낌의 이거 많이 해달라고 하거든요. 옛날엔 저 매뉴얼로 다 했단 말이에요. 뭐 웨이브 모양의 포장. 이거 언제 해요? 이거 넣으면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명암을 파라미터로 추출해서 레인지를 나온 다음에 그거 컬링을 하면 되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 놓으면 이미 작품이 바뀌잖아요. 모나리자 넣으면 모나리자 되는 거. 이런 느낌. 다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그 여자친구 넣어도 되고, 네? 사장님 넣어도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뭐 배우들 넣어도 되고.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인스타 올리려고 한번 제가 원래 코비브라이트 되게 굉장한 팬이었어가지고 춤의 의미를 만들고. 그래서 넣으면 돼. 다른. 하나 만들어 놓고 한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게 사실 그래서퍼의 매력이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더 복잡하게 이제 패널링이 가는 건데 요거는 직접 안 만드셔도 이게 파라킷이라고 있어요. 이거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이제 파라킷이라는 애드온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컴포넌트예요. 서피스 넣고 UV 개수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거 수동으로 만들었었는데. 근데 만들면 좋긴 한데 이제 또 너무 작업비 많이 걸리니까. 당연하죠. 이거 진짜 좋다. 근데 그건 없네요. 그 줄눈 간격을 설정할 수는 없네요. 그게 애드온의 문제예요,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질 거면 본인이 만들죠. 그쵸. 근데 좋은 거는 더 복잡한 게 되고 얘네들 두 개에서 섞으면 진짜 기상천외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겠죠. 네. 런치박스도 2개 섞어보세요. 네, 진짜 네, 맞아요.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포 건축에 좋은 거는 알고리즘 직접 다 스크립팅을 안 하더라도 이런 맞아. 거 가지고 되게 네. 빨리빨리 실험할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라이브러리가 많아요. 네, 예. 네, 네, 맞아요. 그게 사실 건축 맞아요. 파라미트릭이 지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는 스크립트 완성이 최종 목적이 아니니까. 예. 되게 많아요. 되게. 근데 건축에서 사실 이런 거 가지고 파사드를 만들어도 되는 거고. 이거 잘 쓰면 되게 좋아요. 이거 가지고 그냥 파사드 만드시면 애들 모르잖아. 이거 물론 뭐야 저 어떻게 만들었지? 이 느낌이라고 나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걸 팔아요 이렇게. 이 에코스페이스라는 스페인 조경 그 시설 회사에서 실을 파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우와. 그래서 저 이제 조경이니까 이제 제가 식재를 어떻게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다가 저 이제 이걸 뭐 그래서포를 한 건 아니고 제가 맥스에 이제 포레스트 팩이라는 그 플랜팅 전문 스케트를 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꽤 높은 수준으로 이제 파라미터들이랑 입력값들이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거의 설계 수준의 그게 조정이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본 거고 예. 이게 렌더링 했을 때고 이게 빌트가 된 사진이에요. 와. 제주도 주택정원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식재 설계라는 거는 전체적인 식재 공간 연출을 어떻게 할지를 디자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수정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정하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패턴을 만드는 거죠. 스타일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그거는 패턴 설계이기 때문에 스케터로 가능하면 가장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이런 거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이제 맥스의 그 라이브러리인데요. 네, 포레스트 팩. 네, 고가의 유료 라이브러리라서 네. 비싸긴 하는데 사실 루미오이나 이런 데 있는 것보다 훨씬 수정도 많고 같은 수정 내에서 베리에이션도 많고 이제 퀄리티 좋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까지 다 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포토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게 그 변수들인데 플랜팅할 에리어를 지정을 하고 네. 에리어의 기본적인 패턴을 지정을 하고 패턴의 밀도 그리고 패턴 간에 섞이는 뭐 어떤 이런 노이즈라든지 뭐 색깔 오버레이 뭐 서피스에서 이런 기울기 패턴을 뭐 ABC를 어떻게 섞을지 뭐 비율 뭐 스케일 랜덤와이즈 어떻게 할지 거의 모든 종류의 디자인적인 이게 다 돼요 컨트롤. 식재 패턴이라는 거는 형태가 아니라 밀도와 볼륨과 간섭의 문제거든요. 식재는 사각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철판을 딱딱 짜지 않는. 예, 그쵸, 그쵸. 어차피 자연적으로 섞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패턴의 어떤 파라미트릭의 조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 굴려서 팔레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면 식재 설계에 지금 많이 유행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걔네들의 팔레트를 한 5개로 가면 5개 구성해놔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맥스에서 이제 포레스트 팩으로 사이트에 적용을 해요. 예. 그럼 그냥 디자인이 나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풋 파라미터들을 세팅해 놓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내 디자인 에리어에다 그냥 클릭해서 넣어요. 그쵸. 이건 제가 실제로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팔레트를 구성을 하고 사이트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들고 식물을 파는 그 식물 업체에 가서 이거를 연출할 수 있는 수종을 거기서 정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빌트. 그래도 플랜은 안 그렸어요. 그쵸. 플랜은 다 끝나고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스타일과 구성과 배치의 문제라니까요. 제가 파라미터 툴 안 썼으면 전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새로운 툴 써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오랫동안 몇십 년 식재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플랜을 그린 게 식재는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맞아. 건축이야 그냥 스케치업에서 하고 렌더링 한 다음에 돌리면 되는데 식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원투원 매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것보다 렌더링을 돌려보는 게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쵸. 그다음 어차피 또 식재는 현장에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변수가 많아요, 되게. 네. 그래서 큰 디자인 의도를 렌더링으로 구축을 하고 빌드를 하고 플랜을 반대 순서. 그쵸. 그래서 다른 팔레트 구성을 하고 다른 사이트에 적용. 다른 팔레트 요새 유행하는 약간 그런 억세 그래스 스타일 적용. 되게 쉬워요. 그거네요. 그러면 파레트를 디자인을 계속 해놓겠네요, 지금. 만약에 제가 어느 한 사이트에 다른 스타일의 플랜팅을 대안을 만들고 싶으면은 저 세 가지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팔레트.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뭘 원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빨리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건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건 제가 지금 이제 막 시공을 시작한 실제 주택정원 사례인데요. 네. 이때도 일단 하드웨어를 먼저 디자인해요, 이렇게. 기본 왜냐면- 베이스가 되는. 네. 조경이라는 거는 그 하드스케이프와 소프트스케이프의 조합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거는 저희 인턴들이 한 거예요. 저는 크리팅을 하고 친구들의 첫 주택 설계. 대단한데? 그리고 저는 렌더링을 하면서 식재 설계를 해요. 그 스타일을 잡은 거죠. 다 공간별로 다 샷을 잡아본 다음에 네. 이게 또 렌더링 돌려봐 알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다음 실기 설계. 이건 지금 일하고 있는 저 인턴이 한 거예요. 이것도. 대표는 렌더링 하고요. 인턴들이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저희. 되게 좋은 회사지. 디자인 하고 나면 제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되게 전형을 깨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도 저는 이제 조경의 역사가 크게 센트럴파크에서 하이라인에서 최근에 헤더유기한 리틀 아일랜드로 넘어갔다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때는 도시 자연의 처음 시작이었던 출발점이고 이거는 이제 도시 랜드스케이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어떤 얼바니즘적인 측면에서 네. 보고
이거는 지금 미디어와 테크놀로지를 대변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헤더윅이 최근에 뉴욕 하버에 그러니까 플로팅 아일랜드를 새로 만든 거예요. 없는 땅에 바닷가에다. 그래서 이 플랜터로 다 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식재할 수 있는 토양을 이 모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개념인 거죠. 이거는 빈 땅의 공원을 만든다. 이거는 브라운필드, 네. 옛 산업 유산의 공원을 만든다. 이거는 바다 위에 만든다. 테크놀로지로. 이 세 개가 어떤 게 더 좋은 작품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개의 작품이 현대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현재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제가 파라메트릭을 하려는 것도 저는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를 시작한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트렌드의 새로운 것들을 제가 한번 리드해서 해가고 싶은 이런 내용이라서 최근에 이제 이런 여러 적용 회사들도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쓸지 예를 들면 여기는 되게 전통적인 회사인데 식물이 시딩하는 거에 관한 거를 이제 파라메트릭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어떤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이고 이거 이제 얼바니즘 설계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건 이제 아파트 설계에서 이제 BIM이나 다이나모로 해가지고 이제 태양 분석을 해서 어떻게 설계할 건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헤더윅의 그 워크플로우를 자기들이 웨비나에서 보여준 거예요. 헤더윅 같은 경우도 이제 레빗이랑 라이노랑 그래스퍼랑 얼리언 엔진을 바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얘네들이 건축회사도 아니고 조경회사도 아니잖아요. 사실. 얘는 건축이자 아트자 모든 거 다 하는 뉴 하이브리드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상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 요새 이제 외국 잡 포지션에서 거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하는 식으로 잡을 내놔요 이렇게 시연을 해야 될 줄 알고 뭐 해야 될 줄 알고 그러네. 진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설계도 하고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파라미터리도 관심도 없고 하면서 이제는 제가 조경가나 건축가나 이런 게 아니라 디자이너면서 프로그래머이면서 엔지니어면서 리서처이면서 에듀케이터 이게 복합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저의 어떤 새로운 창의성이 나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지향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노들스톰에서 이제 했던 뭐 SOA 국내 SOA랑 뭐 BIG랑 헤더윅 작품들인데 그런 경향들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되게. 그래서 건축이면서 조경이면서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고 이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 이제 많이 소개해 주셨지만 유튜브 하는 것도 제가 이제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걸 올리는데요. 일단 강의를 해요. 강의 채널이니까 아무래도 강의를 해야겠죠. 이건 제가 일했던 필드 오퍼레이션에서 만들었던 플랫터인데 기본적인 공면 모델링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연애하는 법도 제가 알려드려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컴퓨터만 하시는 그 분들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의 그 전문성을 어차피 이게 저희가 지금 안 되니까 이제 이걸로 해야 되니까 그 전문적인 모습을 한번 써보시라고. 이 치마가 되게 파라미트릭 하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행사 때 이제 뭐 화이트데이 연인들만의 그 전유물이 아니니까 저희는 저희들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초콜릿 드시고 괜히 살찌고 그러지 마시고요. 모델링 만드세요. 예? 이거 안에 아몬드도 모델링 하셨나요? 네. 제가 심지어 손수 편의점 가서 사가지고 핸드폰을 찍어서 스케일 맞춰가지고 제가 라인을 깔아놓고 만든 거예요. 정확하게 스케일. 이제 뭐 그래서 간단한 것들. 그리고 제가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카톡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한테 뭐 교수님 뭐 이거 서피스 뭐 필렛이 안 돼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데 교수님 뭐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요새 이제 환절기인데 뭐 혹시 건강 괜찮으시고 코로나인데 어쩌시고 제가 이렇게 혹시 질문 드려도 괜찮을런지 해가지고 질문 앞에 서론이 한 10분이고요. 다 끝난 다음에 교수님 정말 바쁘신 와중에 또 해요, 그거를. 너무 이렇게 시간 내줘서 감사하시고 해가지고. 어렵죠.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님 항상.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왜냐면 저 바쁘고 진짜 해가지고 딱 핵심적인 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식 권위주의가 교육 전달에 있어서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새 유튜브를 많이 하는 게 되게 비권위적이고 재밌게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 멀티미디어를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어떤 제가 추구하는 인문학과 테크놀로지와 설계의 어떤 지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뭐 건축학과든 조경학과든 교수님이 만약에 학생이었으면은 지금 시대는 뭘 했을 거다. 방학 때 아니면 학기 중이더라도 뭐 그런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이 특히 그런 것 같은데 한국이 되게 그 수량적인 거, 정량화된 거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수치적인 거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내 연봉이 얼마인지, 그쵸.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내 몇 점짜리 인간인지, 내 몇 등인지 이건데 그게 너무 저는 모든 사람들 다 필요하게 만드는 것 같고 특히 설계, 뭐 건축, 조경, 예술 이런 부분은 정량화된 거를 위해서 하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 느낌?
가치, 즐거움, 내가 좀 잘 살고 있다는 그 정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려고 하는 분야고 거기서 내 삶의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서 사실 건축을 진짜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설계를 내가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거의 대부분 모르는 것 같거든요. 여기가 얼마 받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사회의 탓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스스로 치열하게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힘들다고 연봉 적다고 남한테 떠넘기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설계를 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게 좋은지를 대학 다닐 때 결정하지 못하면은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20대 때는 방학 때는 어설프게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 인스타그램에 괜히 맛집 같은 거 올리지 마시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게 있으시면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해보실 때 최선을 다해야지 이걸 계속 하든 관두든 확실한 근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치. 애매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애매하게 하면은 하지도 못하고 관두지도 못해요. 맞아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한기준 대표님도 사실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루트로 계속 뭔가 그쵸. 하시는데 그 와중에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남들이 안 한 걸 용기를 하시고 시행착오 겪으시고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야근을 한다, 뭐 연봉 적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래도 저에 대해서 알고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나. 그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저는 이제 4학년 때 이미 창업을 했고 5학년 이제 졸업할 때도 이제 회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되면 애들이 뭐 기사를 따야 된다. 네. 뭐 이제 어디를 취직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근데 친구들이 뭘 하니까 옆에 친구가 따라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사도 보면은 그냥 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취업해야 돼서 필요할 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졸업해도 아직 진로가 없으니까 일단 그냥 기사 따자예요. 그러고 그 안 쓰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 진짜 중요한 조언인 것 같아요. MZ들이 싫어할 텐데 이런 거. 근데 좋아할 이거는 겁니다. MZ고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인터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유튜브 정보란에 소장님 관련된 링크들 정리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성장 크게 하실 섭디비전 채널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